제가 어쩜 해피엔딩을 처음 구상하기 시작했을 때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죽음 같은 큰 상실 겪고 있을 때였고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뭐 하나 1등은 해보지 못한 아이 같아요. 내가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가? 그 가능성이 가짜는 아닌가?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사실 그 대부분은 여전히 이어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람을 필연적으로 결국에는 상실하게 될 가능성을 안게 되는 거거든요. 인생은 유한하고 시간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게 죽음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데 왜 이 힘든 거 우리가 애써서 하려고 하지? 자꾸 이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찾길래 그러냐 이런 반응들이 있어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과 서울을 오가면서 뮤지컬 작가, 작사가 그리고 연출로 활동하고 있는 박천휴라고 합니다. 아니요, 어제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미팅을 끝내고 집에 가니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는데 미팅 때 들떴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책을 조금 읽다가 자니까 거의 새벽 3시에 잠들었고 요즘 아침 일찍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못 잤습니다. 거의 진짜 오늘 하다가 주무시요.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 어쩜 해피엔딩은 2015년에 정확히는 시범 공연을 우란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100명이 채 안 되는 관객분들을 모시고 아주 작게 시작한 공연이고요. 그게 점점점 부피를 키워서 결국에는 브로드웨이에 있는 1000석 규모의 벨라스코 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는 9년이라는 시간,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되었는데 한국에서 시작됐고 한국에서 처음 지지를 얻었고 그 힘으로 미국에서의 긴 과정을 거친 뮤지컬이에요. 제가 어쩜 해피엔딩을 처음 구상하기 시작했을 때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죽음 같은 큰 상실, 가까운 친구의 죽음 같은 큰 상실을 겪고 있을 때였고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의 정서가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였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는 외로울까? 왜 인생에 이런 걸까? 생각하시는 분들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주년 공연답게 이전에 좋았던 점들을 지켜가면서 이번에 새롭게 처음으로 저희 공연을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에게도 좋은 공연이 되도록 열심히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알게 모르게 저조차도 그렇고 큰 상 혹은 갑자기 더 많은 관심 때문에 좀 들뜬 마음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게 저희가 사실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꾸지 않는 게 더 어려운 우리의 결을 지켜가는 게 더 어려운 세월이더라고요. 10년이라는 세월은.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뭐 하나 1등은 해보지 못한 아이 같아요. 어느 하나에 몰두하기에는 관심사가 너무 많은 아이 같기도 했고요. 내가 뭘 더 잘하지? 내가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뭘 선택하는 게 맞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던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는 문예창작과를 다녔고요. 대중가요 작사가가 되었었어요. 몇 년 고생을 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된 노래가 나올 무렵에는 이미 더 늦기 전에 저의 또 다른 관심사였던 미술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미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 뉴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고요. 제가 유학생 신분이었으니까 어서 빨리 직장을 구해서 취업 비자를 내야지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광고 회사의 디자이너로 들어갔고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의 중에 90년대, 80년대에 유명했던 미국 애니메이션 만화를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 캐릭터 이름도 몰랐고 그랬더니 저희 팀장님을 비롯해서 클라이언트가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면서 넌 그걸 몰라? 하면서 캐릭터 이름을 다시 얘기하는데 그때 되게 서러웠어요.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만큼 완벽하게 이들의 문화에 속하지는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굉장히 겁이 났죠. 나는 지금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러다가 어떻게 운이 좋게 뮤지컬을 쓰게 됐고, 저의 첫 뮤지컬인 번지점프를 하다 연습실 첫날이었는데, 연습실에 가서 처음으로 배우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 시간이었어요. 합창곡이었어요. 10명이 넘는 배우분들이 그걸 합창하는 걸 듣는 순간, 아, 내가 지금까지 되게 먼 길을 너무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굴곡이 있게 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뭔가 오늘 이곳에 있기 위해 그 시간들을 보냈구나라는 감정이 되게 크게 밀려왔거든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인생은 생각보다 되게 길고 우리가 어린 나이에 고민할 때는 당장 빨리 해답을 찾아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의 조바심이 되게 크게 드는데, 내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의 기회들도 많이 오는 게 인생이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헛된 시간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많이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 조바심이 날 거거든요. 대신에 조바심이 나더라도 건강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에게 그런 몰아세움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답을 찾는데 조금 시간을 더 써도 돼. 그 사이에 더 밝고 친절하게 자신을 대해 라는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왜 창작이란 걸 하려는 사람일까? 나는 왜 그런 충동이 드는 걸까? 그런 충동을 그냥 모른 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런 충동을 안고 정말 창작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해야 될까? 내가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가? 그 가능성이 가짜는 아닌가?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사실 그 대부분은 여전히 조금씩 이어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업으로 창작자가 된다는 건 그걸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쓰는데 테크닉이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런 걸 못 쓰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런 걸 한번 써보는 것, 써보고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이 경험을 통해 생긴 테크닉이라면 테크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내 가치나 능력을 내 스스로 재단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해보면서 느끼게 되시나요? 100%. 사실 해보지 않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면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완벽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머릿속에 이미 너무 근사한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 근사한 걸 만들어내기 위해는 일단 안 근사한 것들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책상에 앉아 안 근사한 걸 조금씩 하고 있으면은 나는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멈추면 거기에서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가능성이 다 사라지는 거라서 고민하는 시간은 무조건 만드는 시간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쓰는 동안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만드는 동안에는 몰랐던 것 같고 그저 윌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저에게 솔직한 뮤지컬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때 몰랐던 걸 나중에 깨달은 게 그때 제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런 외로움 혹은 제 궁금함들 저만 이런 거 아니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감정이 드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라 남들도 그렇죠. 남들도 이런 고민하고 살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저희가 만든 공연들 안에 녹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진심? 관객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너무 딱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작가로서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본다면 외로움?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거 아니지? 다들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해피엔딩의 경우에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혹은 누군가를 아낀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필연적으로 결국에는 상실하게 될 가능성을 안게 되는 거거든요. 인생은 유한하고 시간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는 아무리 서로를 아껴도 결국에는 서로를 잃어버리게 될 텐데 그게 죽음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데 왜 이 힘든 거 우리가 애써서 하려고 하지? 그 질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노력하는 게 결국엔 인간의 가치 아닌가라는 생각, 삶의 가치 아닌가라는 생각을 질문처럼 던지고도 싶고 함께 생각해 볼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요. 어느 제작자분의 축가를 써준 일이 있어요. 되게 열심히 가사를 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상업적으로 발표한 어떤 가사보다도 더 마음에 들거든요. 스스로에게. 거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삶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저 너와 함께했단 이유만으로도 꽤 괜찮은 삶이었다고 말하고 싶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대단한 러브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너랑 이 긴 마라톤을 함께 뛰어서 좀 더 해볼 만하고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것, 그리고 그 상대도 그렇게 느끼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완벽한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 쉽게 존재하지 않는 걸 테고 사랑은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신화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나라도 상대방이 자꾸 멋있다, 예쁘다, 너 참 가치 있는 애야 라고 해주고 나도 상대에게 그러고 서로의 신화를 만들어가는 거. 우리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의 사랑은 위대해. 그렇게 서로를 응원해줄 수 있는 상대를 찾고 서로의 결함을 함께 채워나가고 그렇게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것. 너무 대단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꾸 이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찾길래 그러냐 이런 반응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요즘에 많이 느끼고 관객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얘기할 때 혹은 뭐 편지를 써서 주실 때 혹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서 느끼고 있는데 여러 번 한 얘기긴 한데 아직까지 가장 인상 깊은 얘기 중에 하나라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먼 도시에 사는 남자 관객분이었고 공연 매니아신가 봐요. 브로드웨이 공연 10개를 각각 다른 공연 10개를 예매하고 공연을 보기 위해 뉴욕에 혼자 여행을 오셨대요. 어쩌면 해피엔딩이 그중 5번째 공연이었고 그 공연을 보는 내내 자기 고향에 있는 먼 도시에 있는 아내의 손이 너무 간절하게 잡고 싶어져서 이 공연을 보고 남은 5개의 공연의 티켓을 다 환불하고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아내를 보러 가려고 집에 갔대요.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때 우리 다시 손잡고 이 공연 보러 오자라고 아내에게 얘기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예술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작은 일상에서 작은 변화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내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하고 싶게 만드는 따뜻하게 공연을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감정을 제가 줬다는 게 참 뿌듯하고 아주 신기해요. 그리고 너무 짜릿했어요. 이 일을 하길 잘했구나 싶었고 이렇게 되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저를 사랑해요. 아직은 저한테 되게 친절하지는 못한 사람이거든요. 저에게 좀 더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느 순간 제가 되게 딱하게 느껴지고 연민이 느껴졌던 적이 있어요. 그게 외로움 때문이었고 제가 그 당시에 힘들었던 이유들이 있었는데 아주 개인적인 스스로를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구나. 나 참 불쌍하다. 그러니 나라도 나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자. 내가 지금까지 나를 너무 몰아세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모두가 다 사랑하지만 유독 엄마에게만큼은 짜증스럽게 전화를 하거나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제가 제 자신에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너 왜 이래? 라고 끊임없이 저 스스로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더 힘들거든요. 내가 나와의 관계를 좀 더 따뜻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어요. 더 이상은 저의 문제를 세상의 문제라고 비난하지 않게 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나에게 가혹한 사람은 모두에게 가혹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롭거나 내가 지칠 때 세상은 왜 이렇게 이런 곳이야? 라고 불평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내가 더 건강하게 남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혹은 내가 더 건강하게 내 고독을 즐기는 법들, 이런 것들을 내가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나에게 더 친절하다 보니까 터득하게 된 것 같거든요. 내가 나에게 친절해야지만 세상에게도 친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늘어지기가 십상이잖아요. 사실 내가 연애를 할 때 상대에게는 되게 잘 보이려고 애썼던 모습들을 왜 나 혼자 있을 때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어느 날. 왜 나 혼자 있을 때는 옷을 대충 입지? 왜 나 혼자 있을 때는 양치질을 한 번밖에 안 하지? 왜 나 혼자 있을 때는 접시에 음식을 담지 않고 배달 용기에 그냥 먹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최대한 좋은 테이블 세팅을 한다던가, 혼자 있을 때도 최대한 좋은 잠옷을 입고 최대한 좋은 수건을 쓰고, 그런 작은 것들이 결국에는 제 삶의 퀄리티를 굉장히 다르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고독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좀 해피엔딩 저의 두 번째 뮤지컬을 쓰고 있던 때였어요. 제가 그때도 혼자 살고 있었고 종일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가면 안 쓸 것 같아서 최대한 늦게까지 문을 여는 카페에 들러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쓰고 가자 이렇게 노력하던 때였는데, 카페가 문을 닫아서 나와서 집으로 가고 있으면은 10분 남짓한 집까지의 길이 너무너무 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너무 서럽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느꼈거든요. 이게 딱히 뭐가 잘못돼서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꿈꾸고 있는 이상향 같은 나의 미래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외로움이 느껴지는 거구나. 그때 그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꿈이 멀리에 있는 자는 누구나 이방인이네. 내가 뉴욕이라는 낯선 외국인으로서 그 도시에 있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서러운 게 아니었다. 그저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은 나의 모습인데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게 외로운 거였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걸 저는 그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어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모티베이션이 되기도 했어요. 욕심이라고 어린 나이에는 표현한 분들도 있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어린애가? 근데 욕심이 많으니까 더 무언가를 열심히 경험하고 만들어내고 이랬던 것 같고요. 꼭 꿈을 이뤄야 한다. 꿈을 이루지 못하면은 실패했다. 그러면은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꾸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 존재인 것처럼, 꿈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 자체로서 목적이 완성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에게 꿈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 같은 겁니다. 꼭 이루지 못하더라도요. 사실 공연 예술은 아직까지도 메인스트림 중에서 조금 변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변방에서 우리끼리 아기자기 재밌게 했던 것들을 갑자기 훨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에 잠 못 들고는 해요. 인생은 길고 건강히만 산다면 훨씬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 마라톤이니까 통이상 정도는 사실 그 긴 여정의 한 모먼트일 뿐인데 뭐 그렇게 이것 때문에 인생이 크게 달라졌다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커졌다고 걱정을 했어. 그렇게 하던 대로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저는 그런 날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데 혼자 눕는 침대가 굉장히 유독 크고 광활하게 느껴지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걸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런 처지에 있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와, 나 지금 스스로에게 이렇게 넓고 안락한 공간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잘했어, 토닥토닥. 그러면서 잠에 드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싱글이면 어떡해요?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크기보다 감정의 크기거든요. 이게 꼭 퀸 사이즈가 아니어도 지금 침대에 혼자 있다는 게 외로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포근한 침대를 기분 좋은 데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잠들기까지 되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고 생각의 스위치를 끄는 것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인데요.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계속해서 또 나 빨리 생각 그만해야 되는데 이러면 더 힘들잖아요. 우리 좋은 생각들, 편안한 생각들, 그리고 좀 느린 생각들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나씩 내려놓고 깊은 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